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7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단기 필마 조자룡처럼 한국의 정치판을 휩쓸고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실력입니다. 법률에 대한 실력뿐만 아니라 말의 실력, 그리고 문장력, 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것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본인 특유의 노하우, 이런 게 합쳐져서 한동훈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별도의 한 정치 조직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평을 낼 때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가 뉴스감이 돼요. 왜 뉴스감이 되느냐? 새로운 내용이 있고 새로운 시각이 있고 정확한 분석이 있고 그리고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이런 데서 오는 건데, 아마 법률가로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 일찍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가 특수부 검사였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 검사를 사잡아서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 검사는 거악과 싸우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악이라면은 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주로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 그리고 대기업 총수, 그리고 지능범죄,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 마약범죄는 조금 다른 부서에서 다루니까요. 그런데 특히 정치인들 수사를 과거에 특수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의 어떤 직결체라고 볼 수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는데, 중앙수사부가 이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사 기능은 살아있는데, 이런 수사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한동훈 씨처럼 많은 경험을 알게 됩니다. 즉 정치권, 언론, 재계, 이런 한국 사회를 끌고 가는 그 심장부의 생리, 인맥, 그들의 행태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큰 사건을 다룬 기자가 큰 사건을 잘 취재를 합니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큰 사건을 많이 다룬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상황 파악과 상황 장악력, 여기서 나오는 실력, 또 요사이 특히 한국이 이 법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 빼면은 뭐 기사가 안 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 해석되고 법률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죠. 요사이 며칠 동안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좌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민주당도 돈을 받았는데 이걸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만 구속시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각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하청업자다, 구속감이다,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방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빠릅니다, 행동이.
한동훈 페이스북은 아마 모든 기자들이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한 1시간 전에 한동훈 논평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이젠 또 주제가 바뀌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민주당 정권. 여기 제목입니다. 말도 참 재밌게 합니다. 헌법을 죽이더라도 좀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랍니다. 민주당 정권이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를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입니다.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 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 스톱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개판됩니다.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면은 이 한동훈 씨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잘 돌아가지 않는 이 민주당의 소위 이 법률가들이, 법률 기술자들이 추진하는 이 내란재판부는 너무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위헌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이 내란 재판도 올 수도 없다든지 뒤집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패는 민주당이 보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런 한동훈 논평은 그냥 아픈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경청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강행한다면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당과 대통령실 간의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은 위반을 하든지 준수를 하든지 해야지 위반을 최소화한다. 그건 이미 헌법 위반했다는 자기 자백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죽이느냐 아니면 총을 쏴서 죽이느냐 돌로 때려서 죽이느냐 거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죽이는 건 죽이는 거지. 그럼 사람을 학살을 했는데 아니 나는 2명밖에 안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죽인 건 죽인 거지. 요 점을 한동훈 대표가 딱 잡아가지고 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사설 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왜 말도 아닌 지금 짓을 하고 있느냐. 머리 나쁜 법률 기술자들이 여권 주도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 영장 전담 판사도 임명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해 구성하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재판과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에 맡긴다면 이 원칙이 뿌리부터 허물어진다. 재판부 선임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에 부합할지도 의문이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위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현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면은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내란 외환 재판만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헌재법을 고치겠다고 하지만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더구나 나중에 내란 재판부 설치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걸 추진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치명적 타격을 받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맙게도 한동훈 그리고 야당 법률 전문가들이 또 그리고 대법원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이겨보겠다고 계속 추진한다면 추진 한번 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정권의 명줄을 끊을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 해체도 하겠다고 지금 예고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을 벌립니다. 이러는 사이에 외교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합니다.